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언남고 한국사를 담당하는 한지우 강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처음 한국사 시험이 이제 나왔는데요. 저도 지금 시험지를 바로 받자마자 바로 뭐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총평을 찍는 거라서 뭐 PPT도 없이 바로 이제 칠판에다 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일단 평이합니다. 굉장히 쉬운 스타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 25년도에 교육과정이 변화가 되면서 이전의 언남고와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언남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다면 작년에 교육과정 변화된 이후부터는 조금 평이한 문제로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올해 선생님들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변화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25년과 다르게 올해는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앞에는 전근대사를 나가시고 한 분은 근대사를 이제 나가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와서 동시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 시험이 어렵지 않아도 기본적인 개념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들이 등급이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 평이하다. 중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사실 전체적인 컷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틀렸을 때, 기말고사를 생각했을 때 하나 정도 틀렸을 때가 조금 안정권이다. 그것도 배점을 뭐를 받느냐에 따라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고요. 문항수랑 배점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8문항에 두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단답형이죠. 단답형 너무 쉬웠고요. 5점짜리 거기는 당연히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사에서 10문항, 전근대사에서 나머지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근대사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더 신경 쓴 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교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부교재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부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9페이지밖에 시험 범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교과서의 부수적인 막 세부적인 날개단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좀 부담이 좀 적었던 전근대사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내용이 얼마 안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거를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됐죠. 그래서 저희 내신반 친구들도 그 본 내용의 모든 곳에 빈칸을 뚫어서 하나하나 다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여기에선 뭐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 특별하게 찝을 내용은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근대사에서 문항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근대사에서 고난도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은 20번 정도가 이제 최고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내셨냐면 일단은 세계사와 같이 묶어서 내셨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개항, 청나라의 개항, 일본의 개항, 우리나라의 개항을 비교해서 이제 아이들이 풀 수 있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는지를 내셨고, 또 하나 여러 개의 문항들에서 이제 고르시오, 여러 문항을 고르시오라는 거였는데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게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아이들을 틀리게 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문항이 4.4점의 배점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혹시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디귿의 이제 그 여부를 보고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가장 배점이 컸고 그게 한 개에 틀렸다면 등급이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심하셨어야 되는 문항이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언남고는 공부를 할 때 세계사를 같이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그 등급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대사에서는 저 문항 정도가 좀 어려웠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거에 중요점을 둬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근데 근대사를 나갈 때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번에 뭐 강화도 너무 중요하고 평양도 중요하고 평안도도 중요하고 함경도도 중요하다. 저희 수업 시간에 정말 지역별로 모든 걸 다 나눠서 나왔던 모든 거의 공통점 차이점을 다 설명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 문제가 출제된 걸로 봐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뽑아내서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전체 시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 내신반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특히나 책 같은 경우도 전근대사에 나왔던 국조오래이라든지 아니면 근대사에 나오는 문견사건, 뭐 조선책량, 온갖 책들은 다 묶어서 문제를 하나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 조금 이제 암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틀렸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이제 14번이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14번 내용이 뭐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시작해서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집권하고 그 이후의 내용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전체적으로 다 조합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인물별로, 사건별로, 주제별로 묶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할 때 아이들이 무조건 전근대사는 부교재를 열심히 파는 거.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정말 끝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서 풀 때도 이것 때문에 수월하다라고 얘기했던 점은 하나가 뭐냐면 이모군란이 출제됐을 때 교과서에는 이모군란의 그냥 영향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도 갑신정변 밑에 갑신정변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열강의 대립격화와 중립화론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바꿔놨냐면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이다. 시험 문제에서 갑신정변 이후에 찍으라 라고 하면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모군란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 1, 2, 3 내가 백지에다 적어보는 연습. 내가 이 주제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을 때 이거의 결과다라고 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공부 방향을 교과서를 내가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출문제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의미한 기출은 25년도의 기출뿐이다 라는 거. 그 전에 기출을 풀었을 때 조금 어렵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교과서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5년의 기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해냄 교과서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가 원래 지금 최근에 입학할 때 240명까지 갔다가 아이들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200명대 초반, 20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지금 20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만점에 가까이 두고선 목표를 잡고선 설정하셔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근현대사 이제 앞으로 쭉 진행할 때도 봤을 때 어렵게는 출제를 안 할 거예요. 우리 학교 자체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리까리한 문제들로 아이들의 등급을 가를 거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할 때 확실히 그리고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점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말을 잘 대비를 해야 만약에 중간고사 때 못 봤더라도 이 실력을 좀 만회해서 좋은 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사실 기말고사 범위가 지금 사실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근대사에서 쉬운 부분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다 빠졌고 조선의 남은 범위에서 이제 뒷부분 경제사회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사 같은 경우도 근대사에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 가보개혁, 암기가 엄청 많아지는 그 부분부터 온갖 조약 체결과 경제사회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가 잘 안 돼 있으면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감을 잡으려면 시대별로 나눠서 그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공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이해하는 데 조금 좀 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같은 게 25년 거도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기출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내신반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24년도의 기출을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끔 그거를 다 버리면 아까워서 하나하나 다 변형해서 지금 난이도에 맞게끔 지금 교과서에 맞게끔 다 변형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의 로스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뭐를 가지고 대비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내신반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주제별로 관련된 문제들을 혼자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보 자료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놀라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아이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자료 중에 주제별 총정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내신 대비반에서 어머님들께 많이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주제별로 책이면 책, 법조면 법전, 사건이면 사건, 인물이면 인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미리부터 줘서 아이들을 계속 단련시키기 때문에 암기와 관련된 거는 차근차근 주차별로 내신 대비만 와서 좀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특히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선생님이 쭉 이렇게 나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이 중간에 개념이 뻥 뜨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 나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메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 주차별 저희가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 또
부교재를 저희가 이미 작년에 다 입수해서 그거를 다 분석해 놓고 이거에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관련된 분석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회할 수 있게 기말고사 대비를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한국사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점수와 그다음에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 한지우 한국사를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서 만회해서 어떤 등급까지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남과 한국사 담당하는 한지우였습니다.